대통령 부부가 머물 관저는 집무실 인근에 새로 짓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임시로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사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육 참총장은 주로 충남 계룡대 관사를 써 서울 공간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관저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정부 요인의 공관이 밀집해 있는 서울 한남동입니다. 윤석열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쓰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얼마나 되는지 이동 구간 또 소요 시간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측은 한 5분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기됐죠. 첫 번째 논란, 국방부 헬기장이 한눈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인근 건물에서 말이죠.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말입니다. 주변의 고층 건물에서 대통령 헬기장이 다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치가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군사기지였고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었는데 헬기장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20층 이상 되는 건물이 3군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헬기에서 내리고 타는 인원들의 얼굴이 식별될 만큼 아주 잘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거리는 1km인데 일단 층고가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학 장비를 이용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바뀌고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바꾸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500억 조금 못 되는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관점에 따라 20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건물 짓는 비용 정도만 해도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땅 사는 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리고 거기 새로운 군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경계, 울타리, 방호 시스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의당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김종대 연세대 특임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국방부를 밀어낸다는 것인데 이건 국방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군사력을 통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방의 어떤 심장부를 비우라는 얘기고, 그리고 국방부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청와대 안에서도 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는. 예. 이거를 1분 1초라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떤 우리나라 안보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문민통제 핵심 부서를 갖다가 일단은 공중분해 시킨다는 얘긴데. 국방부로 그 집무실이 들어오면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가고 합참은 즉시 이전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태령에 수방사로 간다는데 인수위 발표는 거기 건물 다 돼 있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인수위에서 얘기한 건 비원 벙커, 그 전쟁 지휘 시설이 있다는 얘기지. 그 합참 자체가 들어갈 건물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건물을 또 새로 져야 되는 문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 시스템 다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방호 대책 다 세워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상당한 어떤 그 무리가 따르죠. 그나저나 윤석열 씨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등으로 예비비를 쓰면 될 것 아니냐, 예비비를 내놓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비는 고사하고 임기 중에 이전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당선자든 뭐 인수위원회든 간에. 예비비 신청 권한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으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중앙부처들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러나 윤석열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윤석열의 고집이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한민국에는 수도 서울의 최고의 땅이죠. 이 땅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탐을 내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땅은 어떻게 써야 되는 땅인지를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중요하고 좋은 땅은 말이죠. 나라의 국민들이 전부 다 이게 에너지를 지금 쓸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파트를 세운다, 건물을 세가 뭐를 한다, 몇 프로는 이렇게 한다, 예,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써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이냐, 수도 서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할 것이냐, 그거를 찾아갖고 그거의 진지를 만들어야 돼요. 용은 무엇이 용이냐? 그는 상상의 동물 아니냐? 최고의 사람이 됐을 때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게 용산이 남아있고, 용산에서 앞으로 뭘 할 거냐? 횃불을 들어야 되는데, 초기에는 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고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고요. 시위가 있죠, 그럼 보통. 그러면 이제 결정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 피해를 보는 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뭔가 이제 또 결사체를 만들고 시위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것이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시위가 늘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청와대에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천 명, 그 정책의 어떤 파괴력에 따라서 몇만 명이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몇만 명이 모이게 되면 대통령이 출근도 못하는 사례가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죠. 이게 청와대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국가 위기 사태가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네요. 대통령이 개인 집에 출퇴근하시다가 갇혀버리는 상황. 예. 한남동에서 갇혀버리는 상황. 엄청난 경찰력을 동원해서 또 시위 진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국위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대통령이 출근도 못하는 사태를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위대나 혹은 항의하는 분들이 그 조그마한 관저를 둘러싸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러네요. 그렇죠. 네, 몇천 명만 나와도 절대 움직이실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 시위를 해산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 시위를 해산하고 출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결국은 시위대들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면을 하고 뭔가 다시 거기 현장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죠.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모양은 좋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이제 매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매번.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크게 에스컬레이팅 됐을 때는 국가 위기 사태가 바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게 혹시 뭐 소위 한간에서 떠도는 미신이라든지 또 영적인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너무 기댄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너무 지금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가 무슨 뭐 마가 끼었다느니 뭐 거기가 터가 안 좋다느니 그런 생각이 딱 사로잡혀 버리면은 거기 한 발짝도 들고 싶지 않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좀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좀 심층 깊게 연구를 해서 차분하게 하는 거예요. 네, 도착했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길은 앞으로 대통령의 출퇴근 때에 수시로 막히는 길이 될 테니 그리 아시고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암담하시다고요? 할 수 없네요. 정부만 미친 짓 바보짓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모성들, 이번에 갈아치워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